오늘 멀리 미국에서 돌싱글즈 4에 출연하셨던 다 멘탈이야의 주인공 탐님을 모셨습니다. 다 멘탈이다. 멘탈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시니까 저분은 진짜 멘탈로 모든 걸 극복해오신 훈련된 분일까? 아니면 그냥 그 순간 다 멘탈이야를 외치는 어떤 정신승리를 하시는 분일까? 아니 어떻게 알러지를 멘탈로 극복해오고 저런 무슨 말이야? 알러지가 있어 하면서 난 못 먹어. 계속 말을 하면 할수록 그거를 더 그렇게 두려운 것 때문에 알러지 증상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, 오히려 친숙하다는 이미지로 계속 이렇게 하면 그 증상을, 알러지 증상을 되게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. 멘탈로. 이거. 그 높이에 대한 공포증도 같이 완화시키고서 할 수 있어요. 내가 어떤 철학, 심리학, 명상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. 통편집이지 다. 아니 제롬은 오빠고 제롬이 나보다 2살이 많은데 제롬은 오빠고 그러네요. 왜 톰은 톰 아저씨야? 아저씨 아니에요, 오빠세요. 뭐 근데 저는 아저씨 좋아요. 진짜 엄청 동안이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유나의 시필라움의 최유나입니다. 저의 이 작고 소중한 채널에 또 참 제가 좀 섭외력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오늘 좀 귀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. 직업이 직업인지라 돌싱글즈를 제가 진짜 재밌게 보거든요. 오늘 멀리 미국에서 돌싱글즈 4에 출연하셨던 다 멘탈이야의 주인공 탐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돌싱글즈 시즌4에 출연했던 톰 아저씨 탐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한국에는 좀 얼마 만에 오셨어요? 종종 오는 편인데 마지막은 7월에 왔었어요. 1회 방송 시작하기. 자주 오시네요, 그러면. 그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오시는 편이신 거예요? 2-3번 정도. 근데 길게는 못 있고요. 네. 아이들 봐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. 좀 어떻게 한국에 와보시니까 어떻게 인기를 좀 실감을 하세요? 많이 알아보시나요? 확실히 미국에 있을 때보다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재밌어요. 진짜 재밌게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일단 오늘 사실 가장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시청자로서 궁금했던 것이기도 한데, 다 멘탈이다. 멘탈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시니까 저도 보면서 좀 궁금한 거예요. 저분은 진짜 멘탈로 모든 걸 극복해오신 훈련된 분일까? 아니면 그냥 그 순간 다 멘탈이야를 외치는 어떤 정신승리를 하시는 분일까? 사실 이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제가 좀 섭외를 드렸는데, 본인 멘탈이 좀 어떠신 편인가요? 제가 어렸을 때부터 멘탈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 정확한 의미는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뜻이거든요. 제가 그렇게 해서 산지 오래됐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죠. 내가 어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사실 내 뇌에 어떤 명령어를 꽂듯이 마인셋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, 좀 우리 보는 구독자님들한테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방송에서 어떤 포비아, 공포증이라든지 알러지 같은 거를 있었는데 없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제 허세 부린다고. 네. 여자 앞에서 허세 부린다고 얘기했는데, 그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포비아 같은 공포증은 신경계통이랑 관련이 있어요. 이 인간의 뇌에는 이제 수백억의 이제 그 어떤 뇌세포들이 있는데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데, 그게 이제 안 좋은 경험을 어렸을 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지난 과거의 삶에 그걸 겪었을 때 원치 않는 그런 뉴럴 와이어링이 일어나요. 뇌세포들이 이렇게 연결되는. 그게 나중에 그런 안 좋은 충격과 경험이 이렇게 강하게 있었으면 그게 나중에 잠재의식에서 그 미래에 어떤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원치 않는 그런 공포심을 느끼고, 그런 것들은 사실 신경계통과 관련이 돼 있으면 그건 다시 뉴럴 리와이어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한번 마인드 컨트롤을 집중적으로 잘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없앨 수가 있어요. 알러지는 조금 다르게 면역계통이랑 좀 관련된데, 하지만 실제로 그 멘탈이야로 말하는 건 다 신경계통의 것들인데 알러지를 100% 없애기는 힘들어요. 근데 마인셋으로 그 신경계통에 제가 계속 알러지가 있어 하면서 난 못 먹어 계속 말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점점 쌓이면서 진짜 면역계통뿐만 아니라 신경계통조차도 그거를 더 그렇게 두려운 것 때문에 알러지 증상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, 오히려
친숙하다는 이미지로 계속 이렇게 하면 면역 체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멘탈로 완전히 없애지 못해도 그 증상을 알레르기 증상을 되게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. 이런 건 뭐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된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가 이제 하나 둘씩 실제로 경험하고 실천에 옮겨서 살아보다 보니까 진짜 다 멘탈이라는 게 그런 것조차도 그 얼마 전에 그랜드 캐년을 작년에 갔었는데 낭떠러지 앞에서도 이게 내가 무섭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바로 앞에 낭떠러지지만 그거를 낭떠러지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차분하게 걸으면 그러다 보니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. 멘탈로. 야 이거 괜찮아.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괜찮아 그렇게 하면 높이에 대한 공포증도 혹시 완화시키고서 할 수 있어요. 네, 이제 좀 오해가 풀리셨나요?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알러지를 멘탈로 극복해 저런 무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허당이다 이러면서 막 웃으시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가 갈 것 같아요. 저 100% 공감하는 부분인데 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거를 우리가 방어적으로 너무 그러지 말고 이런 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 괜찮아 하면 우리 뇌도 그것에 이제 살짝 속아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. 근데 방송에서 이제 길게 얘기를 못 하다 보니 그냥 멘탈로 다 극복할 수 있어 이러니까 좀 웃음을 자아냈던 것 같은데요. 이 부분 제 궁금증이 이제 풀렸습니다. 제가 방송에서는 편집돼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렇겠죠. 1대1로 데이트하고 얘기할 때요 이런 얘기들 해요. 그러니까 통편집이 되는 거죠. 아, 재미가 없으니까. 아 이런 막 뇌과학 이런 얘기 하셨어요. 내가 어떤 뭐 철학, 심리학, 명상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, 네. 통편집이지 다. 이제 뭐 방송에 저도 한번 나가봤지만 방송에 나가서 좀 인지도가 생기면은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또 악플을 많이 다시고 또 DM으로 욕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도 멘탈로 극복이 가능하신 건지. 저희 입장에서는 저게 편집된 결과물이지만 제가 의도한 거랑은 좀 다르게 좀 비춰지고 나오게 되고 부정적으로 이제 비춰져서 몰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이제 뭐 댓글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실 때 당연히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. 사실 그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죠. 나도 다른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걸 보고 그것만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 아 쟤는 저기 문제야 뭐 이런 게 좋아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하듯이 당연히 저분들 입장에서는 저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라고 써놓은 곳에 만들어 놓은 그런 포럼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신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시청자시고 저희 그 쇼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을 비난을 하는 거는 저만 손해 있는 거죠. 저분들도 그럴 수 있고 나라도 저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거죠. 그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. 대신 저분들이 덕분에 이 방송이 인기가 있고 저가 그 덕분에 저도 알아봐 주시고 하니까 고마운 거죠 저는. 또 역지사지가 사실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. 남을 위해서 막 배우자를 위해서 이해한다기보다도 내 정신을 위해서 또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을 이해하는 게 사실 역지사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. 그런 의미에서 불이 뭐 많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한두 개는 그래도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. 엄청 많았어요. 아, 많아요? 저 10명 중에 많은 사람 축에 속하죠. 아, 많아요. 많아요. 근데 재밌어요 저는. 저가 일부러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. 데미지가 없고 뭐 즐기시는. 아, 그럼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엉덩이 꽉 끼는 바지 좀 그런 거. 그래서 제 몸에 만들어 보시니까 제가 바꿀 생각은 없고요.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냥 재밌어요. 네. 역시 이 멘탈을 계속 훈련을 해오셔서 그런지 이것마저 재밌게 승화하시는 저도 되게 많이 배울 점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거 한 번 있을 때마다 약간 데미지가 있거든요. 그리고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애초에 데미지조차 안 입으신다고 하니까 또 멋있으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무슨 톰 아저씨라고 하잖아요. 네. 아니 제롬은 오빠고 제롬이 나보다 2살이 많은데 제롬은 오빠고 그러네요. 왜 톰은 톰 아저씨야. 근데 그거에서 제가 톰 아저씨라고 그걸 저는 좋은 거예요. 그래서 40대 중반이 그러면 아저씨지. 가끔 이제 저를 이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은 아저씨 아니에요 오빠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감사해요. 근데 저는 아저씨 좋아요.
진짜 엄청 동안이세요. 40대 중반이라고 누가 이 나이 공개할 때까지는 다 생각도 못했죠. 네. 감사합니다.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랑스럽더라고요. 보면서 우리나라의 인재가 외국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직업적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또 연애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건 더 드물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 가서 잘 적응을 하고 직업적으로 성장을 하셨을지 이게 본인의 계획이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냥 저는 그때 즐겁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어떤 시점에서 한국보다는 더 큰 이제 사회에서 이제 성장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됐고 제가 있었던 그 시점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그냥 뭐 사회에서 넌 이걸 해야 된다. 뭐 제 부모님이 선배가 주변 동료들이 이걸 해라. 그러니까 남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따르는 것보다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잘 온 것 같아요. 지금까지. 이런 언어 장벽은 어떻게 해결하셨고 또 지금은 이제 영어가 뭐 모국어 같이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훈련 중이신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. 제가 일과 관련돼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영어가 더 편해요. 일상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고 할 때도 이제 영어가 더 편할 때도 있는데 제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려고 할 때 한국어가 편할 때도 있고 영어가 편할 때도 있는데 절대 그게 제 모국어처럼 느껴지지는 않고요.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냐는 거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싶고 인간관계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언어 표현이 떨어지는 만큼 제가 그만큼 더 나이스하게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더 많이 웃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인간적으로 좋아해주면서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그 현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도 이제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게 됐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이제 언어가 늘게 된 것 같아요. 좀 약간 충격이에요. 그래도 어렸을 때 한국에 계셨으니까 당연히 한국말이 훨씬 편하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. 이것 또한 바이링구어를 또 멘탈로 해내신 게 아닌가. 근데 그 부분은 다 멘탈이 또 여기서도 적용 다 멘탈이죠. 게 왜냐하면 한번 한국말을 할 때도 내가 편하고 긴장감이 없을 때 더 말이 잘 나오잖아요. 네. 더 머릿속에서 더 신경을 쓰고 더 불안해하고 하면 할수록 힘들게 더 잘 안 나오는 거죠. 근데 그것도 사람들에서 아, 나 영어 못해 라고 말을 던진 순간 본인 스스로가 장벽을 치고 나는 이거를 말을 못하기 때문에 더 얘가 내가 말하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할까? 내 문법이 틀린 건 아닐까? 이런 걸 다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외국어의 그 능력치가 이 정도인데 이걸 반도 못 발휘를 하는 거죠.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들을 거고 나는 더 잘 표현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하면 내가 더 할 수 있는 능력치만큼 말이 술술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. 아, 진짜 너무 진짜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멘탈을 훈련을 하시다가 워렌 버핏을 만나셨더라고요. 아, 그거는 학교 트립이었어요. MIT 비즈니스 스쿨 2학년 때 몇 명 이제 선발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졌거든요. 그때 사실 그건 공식 일정이 아니었는데 저희 학생 일행 중에 한 명이 점심 일정 때 워렌 버핏 할아버지한테 가서 저희 학생들이 저녁에 그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그 스테이크하우스가 있어요. 거기에서 저녁 식사를 할 거다라고 이제 혹시 오실 수 있으시면 근데 가셔. 너무 좋겠다 했는데 진짜로 그 저녁 때 비서분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. 와, 너무 신기하셨겠다. 저희는 너무 신났죠. 그래서 저희 같이 식사하면서 저희가 많은 질문들하고 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그런 기회였죠. 근데 학생들이 일단 엄청 패기 있는데요. 우리 여기서 식사할 거니까 올 수 있으면 와 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이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의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한국 학생들은 너무 겸손해서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스스로가 이제 체념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학생들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
그냥 들이대는 거죠. 그러면 잘하죠. 저희가 이제 지금 뭐 멘탈 훈련, 언어 훈련, 삶에 대한 훈련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또 제가 방송에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것이 역지사지도 훈련을 하시는구나 이분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탐님께서 그 소라님한테 근데 왜 너의 배우자가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?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좀 감명 깊었던 게